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간세법을 또 많이 안 해가지고 간세법을 오늘 하겠습니다. 간세법이니까 어제 우리 어, 간세청 제가 근무를 2010년도, 2009년도 최고령 수습을 하고 발령을 2010년 4월 5일 날 발령을 났습니다. 연수 3개월 끝나고요. 첫 상관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상가를 갔다가 또 저녁에도 애 엄마도 또 간다고 하니까 애 엄마하고 같이 또 가고 내일 아침 발인이니까 6시 가서 인사하고 예의는 갖춰야 되는 상이라 가지고 첫 상관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기분이 어제 우울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좀 힘이 나네요. 가신 분은 가신 분이고 열심히 사시다 가셨기 때문에 뭐라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간세법은 제가 사회를 하는데 법령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239페이지에 보면은 2장 가세가격과 간세 부과징수에서 통칙 14조 가세물건 수입물품의 간세를 부과한다. 그 다음에 가세포존, 가포는 수입물품의 가격과 수량이다. 가세물건 확정 시기 이거 하다가 말았습니다. 간세법 김용희죠. 3단 논법을 지금 하는 거 아시죠?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구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법령과 중요한 시행령, 시행구칙, 시행구칙까지 시험이 나오는 거니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고시까지는 못 나오더라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체력 때문에 목이든 이런 것 때문에 못하니까 제 책을 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거 앞에 기출 문제가 내년에 이제 학원 강의를 갔을 때부터는 이제 제대로 하겠지만 이까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GWP 수산지 공무원을 올해 97명 뽑습니다. 여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산지 공무원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우자도 계약을 그쪽으로 했으니까 수산 일반과 수산 경영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하고 가산점이 수산직에 3점 있거든요. 그리고 경매사, 산지 경매사 또는 경매사가 또 관련된 자격증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경매사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군에서 경매사 하는 것은 6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수산부로 쪽에는 제가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수산부로 접수를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감을 익히려고 했더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첨가부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첨가부로 접수하니까 또 자격증이 있다고 수산물 유통론을 또 면제시키네요. 그거는 제가 거의 다 맞는 점수인데 그거 면제시켜버리면은 점수 이거 상품성 평가가 제가 첨가부로니까 거의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그래도 합격합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첨가부로 쪽에 상품성 평가는 하나도 공부 안 했습니다. 수산부로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산부로 또 이 상품성 평가와 산지 경매사 상품성 평가가 제 전공이다 보니까 그 수협에 또 강의도 들어갑니다. 3월 5일부터. 그래서 원고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자, 간세직 후배님들은 반드시 합격하십시오. 간세청 재밌습니다. 진짜. 그리고 의리도 있고, 의리 없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 90% 이상이 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만 하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는 분들은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우리 돌아가신 제 첫 상관이 간세청에서 전설적인 인물이랍니다. 성격도 저하고 비슷합니다. 덩치는 저도 크고 저보다 큰데, 근데 그분을 키워시킨 사람 저밖에 없답니다. 제가 그러니까 더 성격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의리가 있고 그분이 부하들한테 진짜 잘했습니다. 제가 첫 상관이다 보니까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하십시오. 제가 지금 그분의 돌아가시면서 간세청에 대한 그 길을 제가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배는 후배한테 밀어주고 후배는 또 다음에 오는 후배한테 밀어주고 하는 게 인생의 어떤 순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은 노량진 오셔가지고 제가 강의 등 없을 때 저녁에 오면은 제가 식사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산지 아니고 이제 간세직 공부를 할 때
제가 간세사를 빼고도 제가 수습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지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지금 수산직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간세법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많이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합격하고 나면 이런 자격증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2009년도 7급 최고등 수습할 때 이걸 받았습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김용에 좋아서 붙는 게 아니죠. 이제 저같이 사투리 많이 쓰고 행정안전부 수신자 40800-254번 김용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목 2009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최종 합격 통지. 기한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09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는 수습하고 최고는 없습니다. 신문에 제 이름 치면 신문에 있습니다. 수습과 최고입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신 분들은, 오늘 강의 듣는 분들은 합격할 겁니다. 저도 합격하려고 공부했고, 공부하다 보니까 수습을 한 거지, 수습하려고 공부한 건 아닙니다. 저 가산점, 간세사 빼고도 제가 수습했습니다. 네, 최고는, 그러니까 커트라인하고 13점과 14점이 차이 났습니다. 가산점 다 빼버리면, 그래도 수습입니다. 예,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물건 확정식입니다. 많이 하지 않고 10분 정도만 하고 안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선배님도 가시는 길을 또 한번 갔다 와가지고 집에 가서 할 일이 있고, 집에 가서 또 강의가 있습니다. 막내 또 영어 강의 해야 되고 바쁩니다. 가시물건 확정의 시기. 간세는 그 수입물품 입항정 수입신고를 포함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그 타이밍 물품의 성질과 순항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신고 하는 때에 물품의 성질과 순항에 따라서 간세를 부과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구정된 때에 물품의 성질과 순항에 부과한다. 143조 3항, 143조 6항 에 따라 간세를 징수하는 경우 물품의 하역을 허가받았을 때 제151조 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하역의 허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158조 7항에 따라 간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세 작업을 승인받았을 때 160조 2항에 따라 간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제가 우리나라 간세청 다른 사람도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제가 일반 간세사 출신에다가 2849입니다. 책을 제가 내건 썼죠. 간세법에 대해서는 제가 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공무원들 경력으로 받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저는 일반 철도청에 있을 때 시험으로 봐가지고 간세사 20기입니다. 맞죠? 2849 자격증 김동희.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름대로의 간세법에 대해서는 제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다가 일반 간세사를 땄고 7급 최고등 수수까지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믿으십시오. 올해는 제가 학원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이 못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제 책의 저자다 보니까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감을 익혀줍니다. 자, 160조 2항에 따라 간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이나 폐기될 때 187조 1회 7항, 195조 2항과 제202조 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포함한다에 따라 간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나 신고받았을 때 가시물건 확정 시기다 이겁니다. 자, 제217조에 따라 간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 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았을 때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물품, 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제253조 1항에 따라 수입 신고 전 적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 신고 전 적시 반출 신고를 한 때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제258조 2항에 따라 해당하는 우편물을 제외한다. 이런 겁니다. 자, 객관식에서는 239조에 따라 그 6호가 그 소비 사용은 수입으로 보지 않은 것은 제외, 안 되는 물품은 제외, 해당 우편물 제외,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256조에 따른 통관 우체국에 도착한 때 도난 물품 또는 분실 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에 매각된 때, 수입 신고를 하지 않냐고 수입된 물품 1호부터 15호에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구성된 것은 제외. 수입된 때 1호부터 9호는 그대로 따라가고 그 외에는 수입된 때 이렇게 타임을 잡고 가시화 물건을 확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7조 적용법령. 간세는 수입신고 당시에, 수입신고에 할 때 효력이 있는 법이겠죠. 법령에 따라, 법령이라는 것은 고시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법률,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합니다. 그리고 시행구칙, 각부 장관, 기획부 장관입니다. 장관의 기획부에서 만드는 시행구칙, 간세청장의 고시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구성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그 날에 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그 사실이 팩트 발생한 날, 192조에 따라 보석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이렇게 됩니다. 자, 가시환율입니다. 18조. 가시환율. 가세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 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 통화로 환산한 때에는 17조에 따라 다른 날 보세 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는 수입신고를 한 날, 17조에 따라 다른 날에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 매도율, 매입이 아니죠. 매도율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다. 그러니까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르지만 가시환율은 17조에 따라가지고 17조에 따르는 그 주의 전주의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평균해가지고 관세청장이 그 이유를 정한다. 자, 납시 의무자. 납시 의무자가 억으로 깁니다. 네, 이거 다 읽으면 또 제가 좀 힘드니까 19조는 빼고요. 최소한 20문제에서 11개로 맞으십시오. 다음 오해할 때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2절의 납시 의무의 소멸만 읽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생했다가 납시 의무가 소멸도 되겠죠. 간세 또는 체납 처분비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간세를 납부하거나 간세 충당할 때, 납부 충당, 간세 부과가 취소된 때, 제21조에 따라 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간세를 부과하지 않고 기간이 도래했을 때, 기간 만료, 제22조에 따라 간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된 때, 이렇게 납시 의무의 소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척기간, 이것도 이제 들어가죠. 시험 잘 옵니다. 간세는 해당 간세에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 처먹었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공무원들은. 그죠? 부정한 방법으로 간세를 포탈, 한급 감면하는 받은 경우는 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공무원이 가장 취약이 뇌물입니다. 뇌물, 브라이버, 뇌물인데 절대 공직에 들어가서 뇌물 10원이라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받아가지고 그게 나중에 코끼 가지고 파면입니다. 뇌물 묻고 걸리잖아요. 파면입니다. 파면이면은 인생 종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하여튼 주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거 대강은 아시겠지만,
제가 뇌물 안 먹었다는 겁니다. 음주운전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신 있게 싸우고 소송 걸고 싸우는 거죠. 공무원이 뇌물 먹었잖아. 끝나는 겁니다. 절대 국민 편에 서서 국민들이 뭐 사주려고 그러면 자기 그냥 가던 데가 내가 사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 사는데 뭐 사례 같은 게 오잖아요.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제가 돈 내버리면 됩니다. 식사 같은 거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을 때가